마지막 질문 남았는데요. 이게 지금 역세는 되풀이된다라는 의견 뭐 그런 것처럼 과거에 부동산 시장이 계속 이런 것들이 랠리가 계속 됐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2017년 오늘 날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각 전문가들 개인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조명희 교수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부동시장의 전망 자체는 그렇게 밝다고 보지 않고요. 늘 좀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한마디로 이제 앞으로 전개될 부동시장 상황을 표현하라고 한다면, 일본의 그 20년 장기 불황의 전야와 같다. 들어있다는 건 아니죠. 전야와 같다는 것이고, 그 전야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대응하냐에 따라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결정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만큼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라든가 부동산 시장 관련 지표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 결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연장을 하면서 낙관할 수 없는 난 조건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뭐 곽창근 대표께서도 공급 과잉에 대해서는 좀 낙관적인 그런 해설을 하셨습니다만 또 달리 보는 측면이 많듯이 올해부터는 이를테면 그 생산 연령 인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구의 소형화가 본격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책의 어떤 시스템 자체는 여전히 아직도 과거의 공급주의 시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불황이 되고 신도가 와도 사실은 계속 과거의 어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괜찮다라는 일종의 자기 착각 속에서 과거 정책을 계속 지속해가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의 신호와 어긋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집행하는, 그게 바로 최강노믹스가 전 전형적인 이제 그런 예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정책 상황이 그렇죠. 거시경제는 여러 가지 측면을 보더라도 지금 전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물가는 지금 이미 1%대에 이제 머물러 있고요. 우리 이제 실질 소득 자체는 이미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 자체도 이미 잠재 그 성장률이 2%에서도 이제 어떤 면에서 본다면 더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어떤 조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그 이제 역사적인 평균 성장률 1% 중반인데 그 성장률이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대외 경제를 이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런 상황을 트럼프 노믹스가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올해부터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저는 상당히 이제 그 과거와 다른 상당히 장기 불황의 초입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좀 낙관해서는 안 된다라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조명희 교수님은 장기 불황의 초입이다. 조심하자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두성규 박사님. 네, 국내 부동산 시장은 변동성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수요와 공급 이외의 요소들에 의해서도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는, 상당히 체질 자체는 좀 허약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의 충격이 있게 되면 투자 심리 부분에 대해서 변동성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 우리는 시장을 볼 때 이 변화에 따른 변동의 폭과 그다음에 그 변동의 강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지금까지 그 저금리 기조에 근거했던 부동산 시장의 좋은 시대는 사실 이만큼의 호황 시대를 다시 보기는 참 어려울 것 같다. 대신 앞으로 향후에 있어서는 이러한 충격, 외부의 충격에 어떤 어느 정도 국내 시장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이 잘 정하고 변화해 가느냐, 이 부분에 좀 비중을 두고 관심을 두고 시장을 살펴본다면은 충분히 시장을 갖다 이해하는데 상당히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까지 시장과는 다른 시장이 펼쳐지니 주의 깊게 살펴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문 소장님. 2017년의 상황은 나무를 보기보다는 숲을 보는 어떠한 관조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쓰기 싫은 말이 그 퍼펙트 스톰인데요. 다방면에서 오는 위기감에 있어서 내가 안에 있다라면,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게 되면 온몸이 젖지 않겠습니까? 우산을 쓴들 내가 방어턱을 세운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대세적인 흐름이 그렇다라면 그 대세적인 흐름을 읽으려고 하는 노력, 또 그런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그런 2017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이재문 소장님도 역시 그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거시적 관점을 기를 수 있는 공부가 됐든 저희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게 됐든 본인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곽창석 대표님 마지막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저도 숲을 봐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돈이 많이 풀린 거죠. 그 돈들이 금고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제 금리가 오르고 하면서부터는 이 돈이 다시 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유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저는 늘 보고 있고요. 국내 주택으로 본다면은 지방은 어느 정도의 공급 수급 밸런스가 맞춰졌다고 보는데 수도권은 제가 볼 때 아직도 그 2009년 이후에 했던 보금자리 주택의 여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수급 문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공급량이 다시 줄었기 때문에 19년 하반기 이후에 전세난이 재현될 수 있는 현재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특히 무주택자라면 빠른 시일 내에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을 구입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창석 대표님의 마지막 답변은 특히 실수요자,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 아까 우리 조성교 박사님 말씀하신 거와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장기 노후 대책으로까지 연장돼서라도 좋은 지역을 발품 파서 지금이라도 주택을 구입하는 게 좋다는 얘기 해 주셨습니다.